네,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정의당과 함께 하고요. 세 분의 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종건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랑 대변인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8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입니다. 대학 학교의 조직, 학과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원하면 언제든 학과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과 통폐합 과정에 학생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들은 교육부 눈밖에 나지 않으려 학교 맘대로 학과들을 조립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2020년 경북의 한 학교는 사회복지학과와 상담심리치료학과를 합쳐서 사회복지 상담학부로 바꿨습니다. 같은 해 경남의 한 학교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합쳐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합쳤습니다. 2022년에 같은 학교는 그냥 정치외교학과를 경찰학과에 흡수시켰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졸업장에 적히는 학과명은 평생 동안 나를 설명합니다. 학과 통폐합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학교가 아닌 학생입니다. 올해 4년제 일반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8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나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내 학과가 사라질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먹고사니즘을 고려한 처사라는 학교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검색장에 취업을 쓰면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자동 완성되고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는 올해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취업률이 면죄부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학교는 결코 산업전사 양성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과 통폐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입니다. 여기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합시다. 개정안은 학과의 통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재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은 교육부도 경제부처라는 윤석열 정부의 파도로부터 학문의 전당을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저와 청년정의당은 앞으로 대학 내 민주주의 확산과 대학생의 온전한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대표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입니다. 청년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부 혹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과 통폐합에 맞서다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대학은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인수한 이후 대학기업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기업 총수였던 이사장은 대학은 교육이 아닌 산업이라는 가치관으로 인문학은 부천 문화센터에서나 들으라 라는 교육관으로 대학을 경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위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들을 통폐합하는 기업식 학과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늘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총 5차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 3차례의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한 싸움 끝에 2014년 스스로 대학을 그만둔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습니다. 80년대가 아니라 201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사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올해 전남대에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류호정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정치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징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가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여러 이유와 핑계로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학과 통폐합 현안에서 파다합니다.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미래산업에 공모하는 학문을 위해 이런 각종 이유들로 학과 통폐합이 진행됩니다. 물론 학과 통폐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배제당하는 비민주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과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봐야 하고 저항하지만 외면과 무시 속에 무력감만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성인이 된 후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배우는 것이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면 대학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대학본부 입장에서 학과는 문서상 존재하는 그저 하나의 학문 단위에 불과하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학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이자 삶을 나누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그 구성원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제도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은 필요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시장주의적으로 방치하면서 지역 대학만 소멸하고 수도권 중심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기업 논리와 같이 비인기 학과만 폐지되는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최근 3년간 학과 통폐합 사례를 보면 지방 사립대가 서울보다 11배가 많습니다. 또한 당장의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학과 통폐합을 자행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영어학과와 중국학과를 합쳐서 영중국제학부를 만들고 공공경찰행정학과와 소방안전공학과를 합쳐 경찰소방학부를 만들고 컴퓨터과학과와 물류통계정보학과를 합쳐 AI 학부를 만듭니다. 도대체 이런 정체불명의 학과를 만드는 것이 미래적 교육제한과 무슨 상관입니까? 타당한 근거와 정당한 절차 없는 학과 통폐합의 무리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적 권리를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대학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학 구조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이 사회적 대학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은 오늘 겨우 발의만 했을 뿐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에 저항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가 저와 같이 대학에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했지만 패배하고 포기하는 법을 강요당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 사회에서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에 맞서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이종관입니다. 학생위원장으로서 학생들과 학내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법안인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에 전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했던 시기에도 학과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입학 직전에 있었던 학과 구조조정으로 10개 학과가 통폐합되고 2개 학과가 폐과되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도 정원의 3분의 1을 축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묵살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프라임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프라임 사업 대상에 선정된 후 적극적으로 학과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3년간 407억이라는 돈을 받고 기업의 입맛에 맞는 학과들을 신설하며 문과 계열 학과들을 통폐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임 사업 이후 총장의 급여는 1억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을 문이과로 갈라치기 하고 문과 계열 학생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 프라임 사업을 예찬하고 최근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몇 위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묵인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학과 통폐합의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2000년대에는 등록금 인상으로 2010년대에는 학과 통폐합으로 학생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을 집단하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청년정의당 1호 법안인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학생들의 발언권을 되찾고 학생사회의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MZ세대를 말하며 어떻게든 표심을 사려고 포퓰리즘적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펼칠 수 있는 공동체와 공론장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학문을 사랑하고 학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위해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는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위원장으로서 학생들과 학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법안인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 발의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대학, 사라지고 있는 학과, 침해받고 있는 교육권에 맞서는 학생들을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